박경리 문학관입니다. 한국문학의 어머니 박경리 선생님의 13주기를 맞아서 추모문학제가 저희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윤상기 하동군수님과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최영욱 박경리 문학관장 등 문인들과 독자들,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질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최영욱 박경리 문학관장님의 인사말과 헌달에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영국 교수와 윤상기 하동군수님의 추도사를 중심으로 영상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2부는 살풀이춤과 노래 공연 등 추모 공연 중심으로 해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57년 단편 불신시대로 현대문학 시민문학상 수상, 62년 장편 필락국의 딸들 발표, 69년 대하소설 토지 집필 시작, 72년 토지 일부로 월탄 문학상 수상, 79년 박경리 문학전집 발간, 92년 보관 문화훈장 수훈, 94년 집필 26년 만에 토지 오후 16건 팔고,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간 집필된 박수진 중에도 항상 이렇게 박경리 문학관과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희국 교수님을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1994년 소설 토지가 완강되고 나자 출판 기념회 주리위원장을 맡으셨던 서울대 교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로 서울로 돌아가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이 돌아가신 부분 정재영 명예회장하고 박경리 선생과 우리 교수님 세 분이서 출판 기념회 케이크를 절단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오셨으면 두 분께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지면을 통해서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끊임없이 쓰고 계시는 어르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면은 이병규 문학관을 둘러보고 통영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무튼 선생님 13주기 올해 토지문학제 21회차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상기 군수님께서 첫 잔을 올리고 계십니다. 김영국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두 번째 잔을 올리고 계십니다. 다음은 상평마을 이장이 헌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리산의 바람으로 피운 네, 이제 막 소개받은 김영국입니다. 10분 안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 완간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까닭은 1993년에 그 당구동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제가 그 일에 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사, 그 당시는 토지공사인데 토지공사의 그 경우로 수용하겠다는 모든 건물은 다 흘러냈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구동 집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람의 인맥을 동원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앞장섰고, 그 당시는 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출판사 사장이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관계없이 감투를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대학원 원장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완간 기념사업회의 그 행사로 1994년 10월 6일에 토지 완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사리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는 이장님이었습니다. 되게 그런 어떤 당구동 행사장에서 그 되게 알만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한쪽 편에 좀 뭐라 할까 좀 다른 그룹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가 하니까 평사리 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 제가 최영욱 관장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그 관장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장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오늘 이쪽으로 왔는 것은 제가 한 4차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게 되고 난 뒤에 센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보기 위해서 그때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다녀본 그 소감을 선생한테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여기 평사에 오신 것은 2001년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드라마 그런데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평사리 사람들이 이렇게 정서를 모아가지고 하동군이 이렇게 정서를 모아서 문화관 이런 것이 문화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보기로 토영, 원주, 하동, 그 다음에 이제 매지리에 토지문화관, 이 4가지 조직 중에서 저는 여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이 모여져가지고 요즘은 타지 사람들도 그 박경리 선생이 하동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이며, 작년 11월에 제가 처음에 최영욱 관장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토지를 3번, 4번, 5번, 6번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구동이 이제 토지공사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박경리 선생님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토지공사가 이걸 보존하겠다 할 때 북사장이 박경리 선생님 뵙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선생님 이 만남을 좀 응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저도 이제 경상남도 마산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니까 호불호가 금방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은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면은 중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취업비라 이렇게 하는 게 경상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도 사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되면서
그런 사람은 안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토지공사 부사장이 선생을 딱 뵙자마자 이분이 상당히 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독서가 많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박경리 선생이 딱 초석이 뭐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동업자입니다. 선생님은 토지 소설 팔아서 먹고 살고 우리는 토지를 조성해서 팔고 먹고 삽니다.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하니까 선생님 일순에 얼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수용할 때 그 맨날 어른한테 와서 무슨 등기부 문운하고 하니까 막 선생이 실하게 이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소장이 선생님 저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하니까 선생님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당신 나가는 고추장도 주고 그런 것들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이라고 목포 출신 전 농림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중수교 이전에도 중국을 많이 다녔던 외 관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토지 이후를 특히 열심히 읽고 가서는 용정에 가보니까 하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나는 저 김성훈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하동에 있다. 그 말을 듣고는 대단히 당신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지역한 집념을 끝에 가면은 그런 어떤 일을 만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당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좀 적어줬으면 좋았겠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박경리 이야기를 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몇백 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야기를 적으려고 해도 제가 다 못 적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나 이런 못 적는데 내가 남의 일대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고심이 필요로 했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박경리 이야기 적는 게 꼭 박사학위 논문 적는 것 같다.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논문이 되고 제가 거기에서 알았던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박경리에 대한 것. 제가 중요한 것은 우선 호가 알이 당신의 필명이 경리인데 경리가 무슨 말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 끝에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자는 햇빛이 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햇빛이 뜨는 쪽은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리 그럴 때는 이익이 된다 하는 건데 이익이 되는 장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리라는 말은 김동리의 동리와 같은 말입니다. 김동리는 옛날에 경주 고려시대 이름이 동경입니다. 동경. 그 다음에 리는 이제 경주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지었을 때, 아우를 지을 때, 김동리 선생 같으면은 이제 김동리 선생 본명은 김시종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아우를 지으려면 경주 이럴 수 있었겠는데, 경주라기보다는 이 양반이 그렇게 동리라고, 동경의 동자, 그 다음에 고월 마을리자 이렇게 동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또 똑같은 말로 경리하는 것도 바로 동쪽의 고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토영 사람 보고 경주라고 이렇게 지어 붙였을까? 그건 뭐랄까요? 박경리 박씨라는 게 미양박씨 운운하지만 원고장은 다 원뿌리는 박혁거입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은 당신도 경주 사람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박경리 선생을 만나면은 선생이 상당히 편안하게 여긴 것은 같은 고향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고향말을 쓰는 그런 건데, 우리 고향 사람들 특히 특징이 뭐냐 하면은 동몸은 경상도 나라 동몸은 발음을 못합니다. 제 이름은 형국인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형국이 아니라 흥국이에요. 박경리 선생님도 이 그래고 선생이 영주를 부를 때 뭐라고 원본이라고 이래 발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지하하고 김현주 사이에 김원본인데 박경리 선생의 발음은 음본이라고 했어요. 음본.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에 박경리 선생 글을 읽으면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흑자리는 이 보통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것은 여러분 1597년 5월 25일에 이수진 장군이 여기 평사리로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기억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독서가 많은 고장은 수명이 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NHK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 혹은 주변 사람에게 많은 독서를 권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이번 추도사는 윤상기 하동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우리 하동의 출신이든 하동의 이름을 알린 사람들을 좀 상을 한 개 주지 않겠어요. 한다사 대상이라고 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한다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동군이 옛날에 다사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이 있었죠. 그걸 제가 이어서 한다사 대상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만들었는데, 이 상금을 제가 군의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서 기금으로 모아서 3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회 상을 우리 박경리 선생님한테 추서를 했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드리고 또 메달도 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전년기념물 445 송림이 있는데 거기에 핸드 프린팅을 해서 유명 인사들을 지금 37명 해놓고 나머지 한 10명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서 추서판을 하나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고 이병주 선생을 선정을 해서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주 선생 그 자녀분이 지금 경상대 교수로 있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챙겨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알려주는 것도 그 분뿐이 아니고 그 집안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은 이병주 선생의 탄생이 100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추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는 농기계 전시장이었습니다. 농업 전시를 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 볼 것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전체로 다 드러내고 홍대 안상수 학장을 모시고 와서 돈을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이디어를 총동원 해봐라 해서 공무원은 절대 타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박경리 문학관에 가보면 그래도 잘해놨다 소리를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앞에 마당을 옛날에는 절벽이 돼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볼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점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하동이 야생차 엑스포를 5월 5일부터 시작하는 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아주 좀 성대하게 국제 행사에 맞는 이 추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간장이 문학간장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약 150만 명을 한 달 동안 모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지 오늘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좀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이런 행사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